오늘 살펴볼 내용은 최근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인 이 면세점 상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신라호텔이나 글로벌 텍스프리, 신세계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 이후에 영업이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막상 분기 실적이나 좀 자세한 내막을 보면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늘어서 재무가 개선됐다기보다도 이제 백신 투여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인력 구조 조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내가면서 인건비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개선된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말로 본업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면세점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에 약간 반짝 상승으로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면세업은 이 단기 트레이딩에는 적합하지만 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면세점 이슈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면세점 산업의 키플레이어는 단연 중국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저희가 그 중국 소비주 이 정도는 알고 접근하자라는 영상에서도 이제 자세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크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런 식으로 현재 중국은 2019년에 GDP 1만 달러를 찍으면서 인당 소비 수준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만 보면 이렇게 1만 달러라고 해서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평균이 1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이미 이제 1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3만 달러까지 넘어섰는데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그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중국인들 역시도 기존에는 하지 않던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나 문화 서비스, 교육, 교통, 사치품 이런 걸 이제 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그 펀드 붐이 좀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비단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았던 것도 있고 또 투자할 돈도 생기니까 최근에는 이쪽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이 필수 소비재를 사기에 급급했지만 이제 현재는 내가 이제 수중에 쥐고 있는 돈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을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거죠. 그 저축률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펀드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프리미엄 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현재 중국은 그 GDP가 상승하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하는 규모 역시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얘기 말고도 그 사드 문제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좀 면세업황이 일시적인 기저 효과나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투에는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하이난 면세점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4월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의 1월하고 2월의 매출액이 무려 360%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기사를 보시고 현재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다른 나라에 못 가니까 자국 내 면세점에서 쓰는 일시적인 소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막을 사실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그 자료인데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 이 하이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국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제도를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여기 보시면 쇼핑의 연간 한도를 500만원에서 3배가 넘는 1700만원까지 확대를 또 해줬죠. 그리고 면세 품목 역시도 그에 비례해서 45가지로 확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작년 문제까지 2020년까지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 추이인데 이거는 그 앞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규제가 온전히 완화되기 전의 그래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뒤에 나오는 수치들은 조금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작년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매 분기마다 이 1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제 자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딸공들이 한국까지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한국 기업들이 이 하이난 면세점에 입주해서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이런 기사도 나왔죠. 이게 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루이비통이 한국 면세 사업을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떠나는 거는 뭐 이러저러한 일을 다 빼더라도 결국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제 관련된 그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의견도 맞는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조만간의 명품 소비의 어떤 대세를 이루는 세대가 이런 이제 MZ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이 좀 주류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좀 잘못된 거고 너무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물론 이제 추후에 나오는 긍정적인 이벤트들로 인해서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현재만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국내 면세업이 반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진핑이 갑자기 방한한다고 해서 이 대놓고 한국 여행을 권유하지 않는 이상이야 단기적인 기대감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산업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하기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면세 산업을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이난 면세점, 계속 커가고 있는 이 하이난 면세점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세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관련 기업들을 당장 전량 매도하라는 건 아니고 살펴봐야 하는 기준점 하나를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